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니 해도 여전히 이슈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게 그래도 역시 부동산을 조금 투자를 했던 분들이 조금 삶의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이 문제가 돼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이익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긴 합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이 부의 축적에 대한 이 부분은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임하는 자세, 그래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삶의 윤택함을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서 구체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왜 불로소득 아니야? 국민들 생각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부분은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대부분의 여론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 박탈감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국민들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근로소득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또 10명 중 4명은 부동산으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약 40%가 불로소득은 아니다. 20대 10명 중 7명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닮고 싶다고 했다. 의외입니다. 20대가 도대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이런 여론이 얼마 전까지 강했는데 70%가 무려 설문조사에 10명 중 7명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닮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비영리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함께 여론조사 업체 티브리지에 의뢰해 12월 21일, 22일 근로소득과 투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응한 만 18세 이상 1,004명 가운데 75.8%는 현재 일에서 얻은 소득을 성실히 모으면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금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당연히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월급 인상된 거랑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주식을 투자해서 부를 축적하는 분들의 어떤 그걸 볼 때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완전히 진짜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그거는 쉽지 않겠죠. 그거는 뭐 프로티지로 보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 그렇다는 응답 18.3%, 모름 5.9%였다. 모름 5.9%. 이 18.3%는 글쎄요, 고액 연봉자의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월급으로 적금만 열심히 해서는 집이나 차를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다복 씨는 시간 대비 수익으로 볼 때 근로소득의 가치는 주식과 부동산에 비해 엄청 낮다고 말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사회초년생활 하면은 좀 좋은 차를 할부로, 자기가 능력이 조금 안 되지만 할부로 해가지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할부금 내는데 활용했던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주변에서 그랬고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 이성에 대한 호감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대우해주는 게 좀 달랐죠. 근데 요즘에는요, 차는 뭐 나중에 살 수 있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거야, 부동산을 투자할 거야, 이런 어떤 젊은 층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이 유튜브라든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그런 어떤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본인들이 자꾸 경험했던 거 또는 상담했던 거, 이 많은 것들을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소액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게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최근에 보면은 대학생이라든지 20대들도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 투자하겠다고, 큰 돈은 아니지만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라는 게, 이 젊은 층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구나. 또 어떤 분은 저 방송을 보시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인들 이사 가는 거 어느 쪽 가면 좋겠냐고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히려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변하기는 변했구나, 또 젊은 층의 의식 수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인식을 24세 직장인,
일해서 돈 버는 건 괴롭다. 월급만 저축하다가는 은퇴 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32세 직장인은 월급을 모아서는 집이나 차를 사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 미래가 깜깜하다. 대학생 26세는 근로소득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만 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다. 뭐 이런 충도 있지만 반대로요. 아주 뭐 건물은 있고 직업이 또 변변찮게 없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삶의 지루함을 또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발 삶의 지루함을 느껴도 괜찮으니까 건물이 하나 나한테 떨어져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과 이 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 주변에 건물 하나 있는데 월세는 잘 나옵니다. 건물도 뭐 용산 강남권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꽤나 비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삶이 지루하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다가 또 돈을 많이 까먹고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탄탄대로로 이렇게 사업을 아주 그냥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던 분이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더 적고요. 또 삶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확고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증여나 상속으로 그렇게 받은 분들은 그걸 지키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홀라당 날려먹고 그런 분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직업이 또 없는 분들도 여러 가지 괴로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확고하게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잘하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자의 다수는 근로소득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시각과 대조적으로 응답자들은 자본소득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동산 구매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41.5%였다. 그렇다는 51.3%보다 적었지만 응답자 상당수가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이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0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가까이. 거의 2배 이상 1년 동안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평균이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의 주식은 뭐 4배, 5배 오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작년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하향세를 걷는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굉장히 투자를 잘해서 주식을 버는 족족 부동산을 사놓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는 저는 재테크라고 봅니다. 주식만 하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큰 기관들 뭐 수백억 수천억씩 한 번에 넣었다 빠졌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주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들은요 주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작년에는 운이 좋았다면 좋았다는 한 해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금융권에 증권회사에 있는 분한테 들은 내용인데 이분이 증권회사에서 거의 뭐 은행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실 때 100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또 추가로 100억 정도를 융통을 했답니다. 뭐 대출이야 여러 가지 그래서 200억 가지고 주식을 20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주식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았냐?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 200억 가지고 20년 동안 굴렸는데 30억인가 40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 20년 전에 200억 가지고 100억 정도의 강남에 건물을 샀으면요 지금 최소한 1000억이 됐어요. 나머지 100억 가지고 주식 가지고 아예 다 잃어버렸어도 1000억대의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만 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저도 뭐 공부하면서 해봅니다만 저렇게 한 곳에 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작년에 좀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보고 경험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상장 폐지된 해외 기업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다 메꿔서 이제 거의 그 번전 정도로 메꿨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주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봐라 10년 20년 묻어두면 그거는 결국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 물론 그런 투자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10년 20년을 바라보고서 조금씩 투자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에 반해서 이 부동산은 물론 이 부동산도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또 정말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도 있고요. 어떤 부동산은 정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그거를 못 읽어서 떨어지면 계속 이제 떨어져서 매수했던 가격보다 그 이하로 떨어져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제가 상담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많이 공부를 하다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보다 보면 주식에 비해서는 주식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도 뭐 30%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해외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200%도 올라가고 2%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주식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는 게 많아졌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본인도 해보고 많이 접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쉬운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많은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투자, 비용 투자. 그렇게 많이 생각돼 바뀌는 것 같다. 그래프도 나옵니다. 주식 투자,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 부동산,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비율이 나오는데 상당 부분 불로소득이 아니다는 쪽으로 많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그 전제에서부터 다른 시각을 가진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득 구간별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63.1%와 400에서 500만 원인 응답자의 52.8%가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있을수록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해보니까 절대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다고 경험을 해본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는 30대의 43.8%, 40대의 43.6%, 50대의 44.7%가 부동산 수익이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답했다. 3, 4, 50대가 50% 가까운 비율이 부동산 수익이 불로소득이 아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 인식 대전환 중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대별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본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망했다.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나는 투자를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게 저는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닮고 싶냐고 물었을 때 20대의 70.5%가 30대의 58.3%가 40대의 57%가 그렇다고 답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질문에 대해 각각 43.3%와 30.2%만 그렇다고 답했다. 50대, 60대는 의외입니다. 오히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알 텐데 하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성은 분명히 50대, 60대는 부동산으로 주변에 부를 축적하신 분도 많고 그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20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는 희망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의 높은 비율이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연령대별로 보면요, 20대 57.9%, 30대 57.6%, 40대 59.2%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20대 30대가 60%에 가깝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대가 32.5%, 30대가 33.5%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9.2%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가 49.1%, 1가구 2주택 원칙을 지켜야 한다가 43.9%보다 우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좀 의외입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어 상관없다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 특히 젊은 30대 40대가 굉장히 오픈마인드로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이고 서울 강남에 주택이 2채 있다면 처분하고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연령대별로 시각이 달랐다. 요즘에 많습니다. 공직자들 강남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도 많고 다주택자 많습니다. 20대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리를 그만뒀을 걸 50.3% 의견이, 주택을 처분하고 자리를 유지했을 것 36.7%보다 많았다. 그때는 청와대 뭐 그게 별거냐, 나는 실속을 챙기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자본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자리보다는 좀 우선하겠다. 또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가면 뭐 청와대에 있다, 어디 뭐 국회의원에 가면 대단하게 보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좀 삶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많이 좀 보여주기 위한 식보다는 실속 챙기는 어떤 그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자본의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삶을 좀 여유 있게, 직장도 좀 여유 있게 다니고
또 휴가 갈 때 좀 좋은 거 가서 돈도 많이 쓰고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졌다.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어디 지금 근무해 이거보다는 좀 그런 게 더 강해졌다는 게 좀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30대와 40대도 자리를 그만뒀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이가 적을수록 명예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야 했다. 야, 실이익을 챙기는. 예전에 뭡니까? 예전에는 보여주기식. 직장도요. 예전에는 지금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참 아직도 좀 생각이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이어도 나는 어디 다녀? 삼성 다녀? 어디 다녀? 근데 이제 좀 작은 회사여도 정규직이고 또 탄탄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여주기식으로 거기 좀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나는 거기가 정규직이 아니고 오히려 근무 시간도 더 많고 차라리 중소기업 작은 회사지만 좀 탄탄한 회사로 가서 정규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60대 이상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견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명예를 더 지키겠다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투자 방법을 시간과 돈을 들여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도 20대는 그렇다. 61.2%.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주식과 부동산을 20대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받습니다. 그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젊은 층들이 상담받으러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저도 계속 보면서 놀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1, 2년 전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30대도 시간과 돈을 들여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57.4%로 많았고요. 반면 50대는 그렇지 않다가 53%, 그렇다 보다 많았고 60대에서는 그 차이가 벌어졌다. 상담도 그렇습니다. 무슨 부동산을 뭐 유료로 상담을 하냐 이런 의견이 예전에 강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게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법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정책 많은 게 복잡해지고 또 지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매달 몇십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몇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시선이 좀 강해진 것 같다. 예, 이 설문조사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근데 뭐든지 환경에 맞게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고시원에서 제가 한 7년을 살았다고 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30대에 10년 중에 7년을 한 평 정도 되는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최하급의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한 3군데 정도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사실 저는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지 하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좋고 제가 부모님께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긍정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결국에는 제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그게 나만 바꾸면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회 탓, 환경 탓 여러 가지 탓을 하다 보면은 삶이 우울해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번에 보세요. 비트코인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3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2천만 원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8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불과 며칠 만에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50% 이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800만 원이 또 3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능은 투자,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화폐로 될 수가 있느냐, 화폐 가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거의 심리고요. 부동산도 공급, 수요 뭐 있지만은 결국에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정부는요, 저는 어느 정권을 뭐 여야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서울권에만 몰려있는 이 좋은 직장들을 분산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인기, 표에 연연해서 단기적인 정책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저는 그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집값을 정부에서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남들 다 살 때 나는 믿고서 안 샀는데 과연 이건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주식 또 모든 재테크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보시고 열심히 살면요
또 행동에 옮기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동산도 단순하게 그냥 뭐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대장TV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조만간에 우리 장대장TV도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준비가 된다면 바로 1월 중에라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